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가 좀 많이 바뀌었죠. 매매로 인한 취득세에 따른 그 금액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 다주택자들의 경우는 옛날과 다르게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거든요. 법인도 마찬가지. 그럼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래 이번에 소개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그 이번에 이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 하고 이제 법인의 경우 중과되고 있는데요. 1세대 2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를 이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에서 12%까지. 법인은 이번에 이제 그 법인을 우회해서 주택 투기가 맞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엔 법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주택부터 12%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은 그냥 현행과 같이 1.3% 적용이 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경우는 8%에서 12%, 8%에서 12%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주택의 경우에 조정 대상 주택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8%,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의 3주택인 경우에도 8%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는 3%,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4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보통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새로 이사간 집을 샀는데 기존에는 집을 처분을 못 해가지고 2주택이 되었다. 그래서 8%, 여기 보시면 2주택으로 8% 중과세 되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봐서 옛날처럼 1%에서 3%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근데 처분 기간 내 처분을 못하면 그 8% 이제 차액에 대해서 이제 8%를 내야 되는데 1%에서 3%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제 추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기간은 3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3년 동안 많이 안 팔리면 어떡하냐? 3년 지나도.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매물 등록하시면 처분 의사 있었다고 봐가지고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차익 추징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이제 안 팔려가지고 이제 뭐 양도세 중과나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매물 등록하게 되면 거기가 공매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처분 못한 것은 너무 비싸게 내놔가지고 안 팔렸다라고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도로 이제 내놨다 팔렸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진행하게 되면 팔릴 때까지 이제 5%씩 계속 이제 그 낙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 팔릴 수가 없겠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네. 자, 그러면은 그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그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하니까 증여로 해가지고 이제 우회 하려는 조세 회피 하려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증여로 조세 회피를 할 우려에 대해서 조정 지역 내에 있는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12%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세액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예전처럼 3%에 3.5%의 이제 취득세를 적용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느냐
일단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해서 주민등록 등본 때 봤더니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봐가지고 만약 주택이 없다 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이 되겠죠. 근데 주택이 여러 채다, 아빠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다주택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이, 배우자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발령 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마찬가지로 세대가 이제 별도로,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있는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주민등록 옮겼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 3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28인데 직장에 취업가지고 월급을 받고 있다, 소득이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자녀분이 뭐 자기 그 소득 급여를 기준으로 대출받아 집을 마련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30세 미만이라 해서 다주택자로 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면 억울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세대 분리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주택자로 안 보게 되겠죠. 또 반대로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강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세대 합강한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를 한다면 그 부모님 복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봐가지고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되는 대상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 주택 따로 있고 나도 주택 따로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 해가지고 내가 상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그 상속 개시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세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 5년까지는 팔으라는 겁니다. 팔면 뭐 다주택자로서 어떤 취득세 중과되는 불이익은 없겠죠. 이것은 이번에 개정된 법은 8월 10일 이후 취득세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취득 중과하는 그 법이 바뀌기 이전에 그 매매 계약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에 중과하는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고 그 종전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수에 있어서 다주택자로 판단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등기부상 대장상 주택에 대해서만 다주택자만, 지금 이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세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거용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해당 과세관청에서 자산세 부과할 때 주택으로 해서 이제 자산세 부과하거나 아니면 그 소유자가 이거 주택이다라고 신고했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지금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재산세를 주거용에 따라서 재산세 내고 있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 그럼 이제 다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아까 소득이 있는 자녀로 했는데, 그럼 소득에서 무조건 다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우자가 세대 따로 돼 있거나 30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는 세대 따로 돼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소득이 있다는 자녀는 어느 정도 소득을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님은 뭐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 다도 졸업하고 30세 미만인데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1인 가구로서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2020년 기준으로, 그 전에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 중위소득, 이게 40% 이상이 된다는 거죠. 중위소득 40% 이상.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75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 40% 이상은 70만 2천 원 정도. 이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 별도의 세대로 봐가지고,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때 여러분 급여 명세서나 뭐 그 급여에 따른 그 소득세 내역서를 첨부해서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추가로 이제 나머지 그 다세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